4장 5절 그래프 그리기 요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직접 우리 손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음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는 미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만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1장부터 4장까지 오면서 사실 이런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다 배웠었습니다. 먼저 1장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는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그리고 대칭성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2장에서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그리고 점근선이라는 용어를 공부했었습니다. 3장에 와서는 여러 함수들에 대한 미분법을 배웠었고 접선이라는 용어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4장에 오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는 함수의 극대, 극소를 다루는 문제라든가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다루는 문제 그리고 오목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죠. 위로 오목, 아래로 오목, 이와 같은 오목성에 대해서 조사했었고 변곡점이란 말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의 극한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 로피탈 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충족돼야만이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직접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과정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그래프를 그리려면 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는지 x절편과 y절편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정의역이 구해지면 치역도 구해지겠죠.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 x절편, y절편을 조사할 것이고 그리고 대칭성은 뭐냐면 원점 대칭이 되는지 또는 y축 대칭이 되는지 또는 x축 대칭이 되는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볼 것이고 주어진 함수가 주기를 갖고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극한을 이용해서 x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y가 일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지면은 그 상수가 수평정근선이 되죠. x가 특정한 점에 가까워질 때 y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바로 x 이퀄 그 상수가 수직정근선이 된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평정근선과 수직정근선을 조사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알아볼 것이고 즉 f'이 양수면 증가가 되고 f'이 음수면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극대극소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계도함수 판정법이나 또는 2계도함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극값을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목성이라든가 변곡점 이와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문들에 대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앞서 배웠던 것처럼 우선 정의역과 치역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의역을 조사하죠. 나눗셈으로 정의되는 함수는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죠. 따라서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정의역은 x들의 집합을 말하는데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살펴보면 x의 제곱은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x제곱이 x점 마이너스 1이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는 모든 x들의 집합이에요. 따라서 x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쓰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정의역은 그래프를 그릴 때 수평축 x축에서 이 점을 제한 나머지 모든 실수가 다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뜻인데요. x 이퀄 1과 여기쯤에 보면 x 이퀄 1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1 이 두 점에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점에서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을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치역을 정확하게 구하려면은 그래프에 어느 정도 윤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역을 구하는 것은 잠시 보류하고 일단 정의역을 먼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절편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편이라는 것은 x축을 지나는 점과 y축을 지나는 점을 통틀어서 절편이라고 표시한 건데요. 자, 우리가 x축을 지나는 점은 y가 0일 때예요. y가 0일 때를 풀어보니까 y 이퀄 0이라 놓고 풀어본 결과 자, 이게 0이 나오려면 분모는 절대 0이 될 수는 없고 그럼 분자가 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x 이퀄 0가 나옵니다. 또한
이거는 지금 y가 0이 되는 것은 x절편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x절편을 구해보니까 x 이퀄 0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을 구한다는 얘기는 x가 0일 때예요. 즉 x 이퀄 0이라 놓고 푼다는 얘기는 y절편을 구한다는 얘기인데요. x 이퀄 0이라 집어넣으니까 분자 0이니까 0이 나오죠. y가 0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곧 각각의 절편은 x절편, y절편을 다 조사해보니까 0, 0, 즉 원점이 절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곧 이 함수는 원점만 좌표축에서는 오직 원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원점을 지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x축, y축을 지난 점이 원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이게 x축이고 y축인데 오직 원점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절편을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조사할 것은 대칭성과 주기를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대칭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를 y = fx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계산한 것이 플러스 fx와 같다는 얘기는 좌우 대칭입니다 라는 얘기고, 이걸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 fx와 같다면 원점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플러스 fx나 또는 마이너스 fx와 같지 않고 다른 거랑 같아진다면 그때는 y축 대칭도 아니고 원점 대칭도 아닌 그런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 보겠습니다. 주어진 함수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 볼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다 계산해 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의 제곱 이하치 됐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함수 fx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주어졌던 함수와 같았으니까 마이너스를 넣은 값이 플러스 넣은 값하고 똑같으니까 주어진 함수 fx는 우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우함수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y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자, 보다시피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우리는 수평정근선과 수직정근선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정근선을 조사하려면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을 조사하면 됩니다. 수직정근선을 조사할 때는 이렇게 유리함수 다항식분에 다항식꼴이 되어 있을 때는 분모가 0이 되는 점에 가까워지게끔 극한을 조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정근선과 수직정근선을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주어진 함수 y를 극한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점 마이너스 1분의 2x의 접이에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건 간단한 경우니까 이게 로피탈 써도 되고요.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고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처차 앞에 개수분의 개수가 답이라서 그냥 직관적으로 금방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수평정근선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수평정근선은 y = 2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평정근선을 조사할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조사를 해봐야 돼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의 점 마이너스 1분의 2x의 제곱도 계산해 봅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어차피 제곱이니까 똑같이 해도 2가 나오네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수평정근선은 y =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즉 한 함수에서 수평정근선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얘도 다 똑같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똑같이 나왔으니까 수평정근선은 y = 2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수평정근선은 점선을 표시할 텐데요. 자,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y = 2가 수평정근선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파란색 수평선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고요. 같은 방법으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이 파란색 수평정근선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봐도 y = 2가 수평정근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아가면서 이런 걸 조사했더니 이게 나왔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 다 한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아직 이것만 갖고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직정근선도 또 마저 조사를 해볼까요? 자, 이제 수직정근선 앞서도 얘기했었죠. 유리함수에서 수직정근선을 찾는 거는 분모가 0이 되는 점에 가까워지는 극한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으로 가까워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의 제곱을 계산합니다.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x가 1에 가까워지면 이게 0으로 가지요. 그리고 이거 1이죠. 무한수 역수니까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x가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1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쭉 뻗어 올라가니까 무한대로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의 극한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의 극한이에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의 제곱 이와 같이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린 여기에서 x가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지게 여기 2가 없죠. x가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수일 때는 크게 고민 안 해봐도 되는데요. 이렇게 음수가 나오게 되면은 한 번 더 써볼까요? 여기 밑에다가. 자, 이렇게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나올 때 좌극한이잖아요. 예,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x-1과 x 플러스 1 이와 같이 되고 2x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 잘 들여다보면 분모가 0이 됐던 것은 결과적으로 요 항 때문이거든요. 요 항 때문에 분모가 0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이 부분은 상수예요. x가 1에 가까워지면 1 더하기 2가 됐죠. 여기도 x가 1에 가까워지면 요 2가 되고 2가 됐으니까 요 다 계산하면 빨간색 부분에 1이 나오는군요. 자, 그런데 얘가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얘가 0에 가까워집니다. 자, 그런데 무한소분의 1꼴이라서 얘가 플러스 무한대가 될 것인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이제 간단한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가 1이 나오잖아요. 그럼 x-1 x-1분의 1 그래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x-1 그래프는 분모가 여기 되면 불능이거든요. 그래서 x = 1이 이렇게 있고요. 이 함수의 극한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단한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이 그래프는 대략 다음 같은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자, 분자가 상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x가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1분의 이거 키끝의 상수꼴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해서 극한을 판단합니다. 좌극한을 계산하니까 마이너스는 내려가서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고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비슷한 모양이라고 해서 제곱이 있다고 해서 바로 플러스 무한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만 합니다. 플러스 쪽으로 갈 때는 얘도 사실상 굳이 얘처럼 설명한다면 하나 더 설명할게요. 얘도 이와 똑같이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얘도 인수분해 되고요. 2x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얘도 똑같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 1로 갑니다. 그러면 x-1분의 1꼴인데 이 그림하고 동일하게 설명한다면은 이제 1의 오른쪽으로 접근하죠. 1의 오른쪽으로 접근하니까 쭉 뻗어 올라가니까 우극한과 좌극한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의 우극한은 플러스만 되고 1의 좌극한은 마이너스만 됩니다. 그래서 1의 왼쪽에서 접근해 갈 때는 마이너스만 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미 이 함수가 보다시피 우함수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반은 따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 반만 알고 있어도 왼쪽 반은 동일하게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아직 여기까지만으로도 저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이미 결과를 그려놓은 그래프가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거랑 잘 일치한다는 것을 설명한 것 뿐이에요. 자, 우리는 또 다른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요. 우리 이제 4번까지는 했잖아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 부분이 필요합니다.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의 양이 되는 범위와 음이 되는 범위를 하나하나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F'을 구해보도록 하죠. 자, 주어진 함수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의 제곱이었었죠. 도함수를 구하면 분모를 제곱하죠.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합니다. 분자 미분하니까 4x 분모 곱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자 2x의 제곱 분모 미분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1 미분하니까 2x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자 부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분의 정도라니까 4x의 3승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4x의 3승이 같이 됐습니다. 정도라니까 마이너스 4x의 같이 되는군요. F'의 모양이 구해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 F'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 F'이 양이면 증가, F'이 음이면 감소거든요. 그래서 F'이 구해졌으니까 이거 x가 1번 0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작으면 음수면 마이너스 플러스에 대해서 F'이 양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F'이 양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범위 내에서 주어진 함수가 증가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볼까요? 자, 이제 x가 양이 될 때를 보겠습니다. x가 양이면 x가 0보다 크다면은 그러면은 이 양수면 이건 마이너스 했으니까 음수잖아요. f'x는 음수가 나왔어요. 도함수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감수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수함수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네요. 자, 지금 x가 0보다 작으면 증가하지만 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잘 보세요. x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감소고요. x가 0보다 작을 땐 그래프가 증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역시 이것만으로는 아직 정확하게 그래프를 모르거든요. 증가와 감소까지는 계산했네요. 이제 극대와 극소를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볼 생각인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오목과 변곡점을 또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계도함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극값을 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오목을 역시 조사하려면 오목은요 이계도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것이라면 이계도함수 판정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한 번 미분해서 0이 되고 두 번 미분해서 양이 되면 위로 오목이기 때문에 극소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한 번 미분해서 0이 되고 두 번 미분한 것이 음이라면 그러면은 아래로 오목이기 때문에 극대값이 생긴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극대, 극소, 오목, 변곡점을 모두 조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미분한 게 이거였었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한 번 더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f2'x를 구해봅니다. 자, 분모를 접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4승 분자 미분하고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하죠. 2가 앞으로 내려왔으니까 2가 앞으로 내려와서 2, 4, 8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1승 합성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2x예요. 정도나 보도록 할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공통항이에요. 묶어냅니다. 그럼 마이너스 4 x의 제곱 마이너스 1 있고요. 공통으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도 공통항이 있다라 보면 되겠네요. 4까지도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4 x제곱 마이너스 1까지 바깥으로 나가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x제곱 마이너스 1 나갔고 4가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요 2가 있습니다. 요 2, 4, 8이니까 2x하고 2x니까 4x의 제곱 플러스 뒤에는 4x의 제곱이 됐네요. 정도라니까 4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있고요. 4x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빼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이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한 모양 즉 분자 부분을 정도라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3x의 제곱 플러스 1이 같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 수고되네요. 그래서 정도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3승분의 4 3x의 제곱 플러스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은 있는지를 살펴볼까요? 자, 왜냐하면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면 그러면 그 점에서 우리가 변곡점을 갖는다라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거는 절대로 0이 될 리 없지요. 그래서 이게 또 두 번 미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두 번 미분해서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점이 변곡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점에서 두 번 미분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한 점 전후에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변곡점이 됩니다. 즉 그 한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해도 이계 미분이 불가능해도 변곡점을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보니까 이계도 함수가 구해지질 않아요. 그렇죠?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변곡점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목성을 조사를 해보도록 하죠. 오목성 여부를 조사하려고 하는데요. 자, 주어진 식에서 F2'이 양이 되는지 음이 되는지를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x가 앞에서 정역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x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오목성 여부를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식에다가 우함수니까 오른쪽 반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0보다 큰 모든 실수를 대입해 보려고 해요. 0보다 큰 실수를 대입하는데 일단 1보다 큰 실수를 대입해 봅시다. 왜냐하면 1일 때 정의 안 되어 있으니까 1보다 큰 실수를 대입을 해 보도록 하죠. 1보다 큰 실수를 대입해 보니까 F2'의 부호를 따져볼 거거든요. 그러면 1보다 크니까 요 양수죠. 이것도 양수니까 2'이 양이에요. 자, 이제 이계도 함수가 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얘는 위로 오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도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x가 0과 1 사이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우함수이기 때문에 왼쪽 반을 할 필요 없이 오른쪽 반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를 조사하겠습니다.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제곱하니까 1보단 작죠. 그러니까 이거 음수예요. 음수에다 3승해봤자 음수고, 요거는 실수의 접 더하기 1에다 4배했으니까 양수고요. 음수분의 양수는 음수예요. 두 번 미분한 게 음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2'이 음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 미분한 게 음이었기 때문에 얘는 위로 오목이었다면 얘는 아래로 오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아래로 오목이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이제 다 살펴보니까 0과 1 살 때는 아래로 오목이고,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위로 오목이고, 이해됐죠? 자, 그리고 좌우 대칭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됐다면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잘 보면 극대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 한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은 x = 0, 임계수가 x = 0이었거든요. 0보다 작을 때는 양이고 0보다 클 때는 음이니까 양에서 음으로 바뀌죠. 접선의 기울기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극대가 생깁니다. 극대요. 책에 보면 타이핑이 오타가 나와 있어요. F'이 임계수 x = 0을 통과할 때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극소라고 그 번역이 돼 있네요. 아마 타이핑 치면서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대로 수정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보다시피 극대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개형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정역은 x = 1과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수고, 아까 봤던 것처럼 x = 1과 x = 마이너스 1은 수직정근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x, 여기 글을 써놓지는 않았군요. x = 1과 그 다음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우함수라서 대칭이거든요. x = 마이너스 1은 수직정근선이고요. 그리고 y = 2는 수평정근선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극대는 임계점은 임계점이 아니라 그 뭐죠? 그 절편은 원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봤던 것처럼 0과 1 사이 있을 때는 아래로 오목이고 1보다 클 때는 위로 오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좌우 대칭이 되니까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서 그래프 윤곽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알 수 있듯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많은 것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 시험에서는 우리가 보통 그냥 뭘 미분하라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오 이렇게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곧 미분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에서는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론 컴퓨터 그래픽에 익숙하다가 갑자기 손을 그리려면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요모조모 다 따져야 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만으로도 이런 복잡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예제 1번부터 예제 6번까지 여러 개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정역도 구해보고, 뭐 치역은 참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치역은 2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했다가 치역이 됩니다. 즉 정확하게 치역은 그래프를 다 그려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 정역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정역과 치역, 그리고 뭐 점근선이라든가 절편, 대칭성,
주기성, 이 함수는 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고 증가 상태, 감소 상태, 그리고 오목성, 볼록성, 오목성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변곡점,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해봐야만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예제 2번부터 예제 6번까지도 다 이와 같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대동소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설명하지는 않고요.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예제 하나만 더 설명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조사하면 되거든요. 자, 예제 2번의 그래프를 그려보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예제 2번, 그리고 예제 3번, 예제 4번, 예제 5번 등등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2번까지만 설명을 하고 쭉 점프를 한 다음에 4점근선을 설명한 다음에 예제 6번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는 뭐 3, 4, 5번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그대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방법을 반복하면 되거든요. 자, 이제 우리 예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선은 이 함수의 정역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의 정역은 일단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거든요. 그리고 루트 안에 있는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정역을 찾아본 결과 x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이 사실로부터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원래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니까 0도 빠져야 되겠군요. 0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에요. 그냥 루트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만 그게 분모에 와 있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모든 실수가 정역에 해당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편을 구해봐야 되죠. y가 0이 되는 값을 찾습니다. y가 0이 되면 x가 0일 수밖에 없고 또한 이건 x절편을 찾는 거고요. 이제 y절편을 찾아보기 위해서 x 대신 0을 대입합니다. x 대신 0을 대입하니까 또 0이 나와서 얘는 절편이 원점 하나밖에 없다. 즉 x축을 지나고 y축을 지난 점이 원점 하나뿐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칭성을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데요. 자, 그런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면은 여기 잘 볼까요? 그렇게 계산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모든 실수에서만 정의되어 있는데 마이너스를 마냥 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역을 벗어난 점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좌우 대칭이거나 원점 대칭이 되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y축 대칭이나 원점 대칭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주기성을 조사를 해보면은 x 대신에 x 플러스 p를 대입했을 때 원래 함수와 같아지지도 않으니까 주기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상수가 나와야 수평정근선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만 정의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조사해 볼 텐데요. 자, 이제 루트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을 계산합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크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이 말은 이게 상수가 나와야지 수평정근선인데 그래서 수평정근선이 나오지 않아 무한대로 나왔으니까 수평정근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직정근선은 존재하는지 볼까요? 수직정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점에 가까워질 때의 극한을 조사해 보면 됩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으로 표시한 것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내에서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루트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을 계산하면 자, 이거 마이너스 1 우욱하니까 요거는 항상 양수고요. 양수로서 0에 가까워집니다. 무한소분의 역수꼴이니까 플러스 무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x가 특정한 점에 가까워질 때 극한이 무한대가 나왔다는 얘기는 수직정근선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수직정근선이 존재하는군요. x 이퀄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수직정근선을 구할 수 있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수직정근선이 나타났던 거예요. x 이퀄 마이너스 1이 수직정근선입니다. 수평정근선은 존재하지 않고요. 자, 이어서 이제 우리는
임계수를 찾아보도록 하죠. F'이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분모를 제곱하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합니다. 자, 루트 함수 미분하면 2배 루트 분의 1, 합산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자 1입니다. 자, 이제 얘를 정돈해 보도록 할까요? x 플러스 1. 자, 통분합니다. 통분하면은 주어진 식에서 2 루트 x 플러스 1로 통분해 볼게요. 자, 이제 분모 분자에다 2 루트 x 플러스 1을 더합니다. 곱합니다. 그러면 2 루트 x분의 1 됐고요. 여기는 2는 4, x가 되고 루트 x 플러스 1을 하나 더 곱했으니까 x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죠. 자, 분모의 분모를 1로 보고 내항분의 외항을 정돈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2배,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 1승과 2분의 1 쓰니까 2분의 3승이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를 정돈해 보도록 할까요? 전개하니까 4x의 제곱에서 x의 제곱 빼니까 3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4x의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요 분자가 0이 되는 값,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분자가 0이 되는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분자를 다시 정리해 볼까요? x를 묶어내니까 3x 플러스 4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분자가 0이 되는 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즉 요거이므로 F'이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니까 이 점은 x 이퀄 0 하나뿐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3분의 4는 정역을 벗어납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4는 여기쯤에 있어요. 정역 바깥에 있는 점이니까 얘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계수는 x 이퀄 0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찾아졌습니다. x 이퀄 0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0보다 작을 때 도함수의 부호를 따져보고 0보다 클 때 도함수의 부호를 따져보겠습니다. 즉, 그 값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계도함수 판정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요 이건 양수, 제곱이니까 양수죠. x가 0보다 작을 때를 계산해 보면 여기다 놓고 하는 게 낫겠네요. x가 0보다 작아요. 근데 x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이거 좀 지워볼까요?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그런 x를 여기다 대입을 해봐도 요 괄호는 항상 양수예요. 하지만 얘가 뭐예요? 음수지요. 그래서 우리는 x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얘가 전체가 음수가 돼요. 분모는 양수인데, 그래서 F'은 음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보다 클 때를 조사해 볼까요? x가 1보다 크면 이거 다 양수죠. 그래서 F'은 양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F'이 0이 되는 점이 원점이었는데, 원점보다 그 작을 때, 0과 1이 아니라 잘못 표시했군요. 마이너스 1과 0이라 했어야 되는데 잘못 표시했네요. 이 그림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요.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는 요거 양수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음수잖아요. 그래서 도함수가 음수가 된 거고 0보다 클 때요. 이게 다 양수니까 도함수 양수입니다. 자, 그래서 F'이 0이 되는 점이 원점인데 원점보다 작은 x에 대해서는 F'이 음이고 F'이 음이면 감소한다는 얘기고요. 0보다 클 때 F'이 0이니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소하다 증가를 해버리니까 따라서 x 이퀄 0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근데 원점이 곧 유일한 임계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극소값 0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리고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당연히 원점 근처에서는 위로 오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도함수를 생략할게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자, 이제 마이너스의 우극한을 계산하니까 쭉 뻗어 올라가요. 수직 정근선을 갖거든요. 원점 하나만 지나고요. 얘가 극소를 가지니까 이렇게 되고 x가 무한 들어간다 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예제 하나하나를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래프의 윤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한 예제를 풀 때 사실상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 풀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예제를 다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요. 예제 3, 4, 5번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제 추가로 우리가 점근선 중에서 사점근선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사점근선은 말 그대로 기울어진 점근선이 있다는 뜻인데요. 자, 사점근선은 주로 언제 어느 때 나타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이 사점근선은 다항식분의 다항식골에서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1 더 클 때, 하나 더 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제 사점근선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 fx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가 사점근선이 생긴다. 사점근선은 그림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점선을 보면 예제 6번에 여기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래프가 이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얘를 기울어진 점근선이다 라고 해서 사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점근선을 갖는지 안 갖는지라고 조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fx를 x로 나눕니다. x로. 그러고 나서 극한을 취해봅니다.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취해본 결과 얘가 m 일정한 상수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갖고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얘가 나왔다면 그 다음에 또 얘를 조사합니다. 함수 fx에서 이제 x를 1로 곱한 모양은 mx죠. 자, 이제 이렇게 1차식을 빼는 거예요. fx에서 1차식을 뺀 이 식 전체에다 다시 극한을 취합니다. 다시 플러스 무한대로 했는데 얘가 만약에 b가 나왔더라 보겠습니다. 역시 상수가 나와야 돼요. 요거 1대예요. 이거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한다면은 이 함수 fx는 y 이퀄 mx 플러스 b를 기울어진 점근선, 사점근선으로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함수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함수가 수평점근선이나 수직점근선 같은 것이 생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점근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극한을 동시에 다 따져봐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책에서는 이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바로 이걸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즉 fx 마이너스 mx 플러스 b 의 극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이 0이다. 이렇게 되면 y 이퀄 mx 플러스 b는 fx의 사점근선이라고 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 돼요.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m을 어떻게 구하고 n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m과 n을 구하려면 m과 b를 구하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 봐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책에는 결과만 써놨지만 사실 m이 얼마고 b가 얼마인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m과 n을 찾는 방법은 바로 이 식입니다. 여러분들 그 책 여백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아마 저자가 이 m과 b를 구하는 것을 빠뜨렸던 것 같아요. 이거 m과 b를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백에다 적어놓으면 사점근선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바로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요건 책에 있는 거고 여기 화면상으로 보면 프레젠테이션에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계산한 것이 m이 나와주고 동시에 m을 여기다 곱해서 이걸 계산한 것이 b가 나올 때 한해서만 사점근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점근선을 구할 수 있는 예문이 있는지를 볼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사점근선 문제는 주로 유리함수일 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하나 더 클 때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분모는 2차식이고 분자가 3차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크면 이럴 때는 사점근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앞의 예문들과는 다르게 사점근선이 나타난 예문이기 때문에 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역을 찾아볼 것이고 절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칭성이 있는지를 또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증가상태, 감상태 등등 조사해보고 수평점근선, 수직점근선 그리고 더 나가서 사점근선이 있는지 그리고 오목선은 어떻게 되는지 변곡점은 있는지 등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첫 번째 정역부터 계산해 보죠. 자, 보통 이렇게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 주어지는 유리함수에서는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입니다. 그런데 x의 접 더하기 1은 실수의 접 더하기 1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잘 정의되어 있어요. 불능이 되진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분모가 0이 되는 점은 없거든요. 얘가 항상 1보다 크나 같으니까요. 그래서 정역은 모든 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즉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절편을 구해보도록 하죠.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 대신 0을 대입합니다. y가 0이 되려면 x가 0밖에 나올 게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x절편을 구하기 위한 식이고 y절편을 구하려면 x가 0이라고 놓으면 돼요. x 대신 0을 집어넣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x 대신 0을 대입하니까 y가 0이군요. 이 두 개를 다 조사해보니까 x절편, y절편을 모두 다 만족하는 x절편과 y절편은 결국 원점밖에 없어요. 원점을 지납니다. 좌표축에 원점을 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대칭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fx를 보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의 전체 3승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인데요. 분자는 마이너스 x의 3승이고 분모는 x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이걸 잘 보니까 마이너스 fx와 같죠. 이와 같이 됐습니다.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어진 함수 fx는 원점 대칭, 즉 이 fx는 기함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수평정근선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함수니까 얘도 오른쪽 반만 계산하면 돼요. 나머지 왼쪽 반은 원점 대칭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수평정근선이 있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조사해 보도록 할까요?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3승인데 자, 얘네들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가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평정근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존재하지 않는군요. 그리고 수직정근선도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리함수일 때는 분모가 0이 되는 점, 즉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점에 가까워지는 극한이 전체 무한대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수직정근선이 생깁니다. 근데 전혀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없으니까 더불어서 수직정근선도 없습니다. 자, 수평정근선도 없고 수직정근선도 없는 문제였었군요. 그러나 혹시나 사정근선이 생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정근선은 유리함수를 다룰 때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크면 사점근선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점근선 유무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주어진 함수 fx를 x로 나눠 보겠습니다.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주어진 함수 fx는 x의 제곱 플러스 1,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3승이죠. 이것을 x로 나눕니다. 분모의 분모를 1로 보고 내항분의 외항을 정돈하죠.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3승입니다. 전개하면 x의 3승 플러스 x분의 x의 3승이고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죠. 같은 차수니까 최고차 앞에 개수분의 개수가 답이라서 이게 1이 나옵니다. 이제 이 m의 값이 구해졌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m이 구해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m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함수 fx에서 1 곱하기 x, 즉 x를 빼겠습니다.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 fx 마이너스 1 곱하기 x예요. 이걸 뺀 거에 대한 극한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이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3승이고 여기서 x를 빼죠. 자, 이제 그러면 통분한 다음에 극한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분을 시도하면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3승 마이너스 x의 3승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서로 소거되고요. 자, 이제 확인해 보니까 분모는 2차식이고 분자가 1차식이에요. 그럼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당연히 이것은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0이 말하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사정근선의 이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이거든요. 기울기는 1이고 y절편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걸 모두 다 만족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y는 이퀄 x는 주어진 함수의 사점근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함수의 사점근선도 있었구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증가와 감소 등을 알아보고 그리고 극대 또는 극소가 생기는 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을 구하죠. 자, 이 함수를 미분합니다. 분모를 제곱하죠. 분자 미분합니다. 따로 계산할게요. 3x의 조 분모 곱하죠. x의 조 플러스 1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하죠. 2x가 됐습니다. 정돈하니까 이제 3x의 4승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4승이에요. 정돈하니까 x의 4승 플러스 3x의 제곱입니다. x의 제곱을 묶어내니까 x의 제곱 묶어내면 x의 제곱 플러스 3이에요. 따라서 f'을 0으로 하는 값은 f'이 0이 되는 값은 x = 0 하나뿐입니다. 즉 인계수는 0 하나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이거 한 점뿐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임계수는 구했는데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에서 그 값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 무조건 그 값을 갖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지를 보겠습니다.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좌측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그래프의 윤곽은 이렇게 그려지니까 극대를 갖게 되고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좌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이런 모양이란 얘기니까 극소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를 잘 보니까 제곱이 붙어 있어요. 따라서 음수를 대입해도 양수가 나오고 양수를 대입해도 양수가 나오니까 이 함수는요. 모든 x에 대해서 f'양입니다. f'x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0일 땐 0이고요. 그래서 이 함수는 0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점에서는 f'양이니까 계속 증가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값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f'이 0이 아닌 모든 x에 대해서 양수니까 그래프는 증가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갖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계도 함수를 구해서 오목성, 볼록성을 조사해야 되는데요. 그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래프의 윤곽을 파악해 보니까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계도 함수를 마저 해서요. 여러분들은 뭘 했어야 되냐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 얘는 아래로 오목이라는 것, 얘는 위로 오목이라는 것을 보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양일 때와 음일 때 부호가 바뀐다는 것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변곡점이 있어요. 즉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아보고 그 점 좌우에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면 돼요. 그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책에 다 저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1번부터 예제 6번 중에서 1, 2, 6번만 풀었습니다만 나머지 3, 4, 5번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프 그리는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제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앞서도 얘기했듯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는 얘기는 미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선호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4장 5절에서 우리가 직접 손으로 그래프를 하나하나 다 그려서 확인하는 것을 배웠다면 이어서 4장 6절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